했었던 것들 잠깐 되짚어 보자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형태가 총 3가지 있었어. 기억나? 기억나요? 자, 기본형에서 물어본 거는 뭐였어? y는 ax 제곱인데 이 a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걸 그냥 우리 약속으로 그냥 형태라고 하자.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부르는 걸 쓰는 우리 형태. 자, 형태와 또 어떤 걸 결정하죠? 그 넓이도 맞지만 폭을 결정한다. 폭은 어떨 때 어떨수록 좁아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러면 만약에 이 A의 역할 중에서 한 가지 더 좀 되짚어 보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x의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갖추는 거지?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 x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폭은 절대값 씌웠을 때 1이라고 하는 그 폭은 일정하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가 결정된 거니까 얘는 x축 대칭이다. 즉 절대값이 같다면 그것은 x축 대칭이더라. 여기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게 A의 역할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좀 볼게요. 표준형. 자, 표준형은 y는 a의 x-3의 제곱 플러스 4 이 정도로 그냥 이미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할게. 자,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얼마나 거지? 꼭지점이 3,4라는 거고 a 값이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축의 방정식은 어려워하지만 꼭지점 안에 다 들어있어. 요 놈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꼭지점이 주어져 있다는 뜻은 내가 언급하지 않은 요 놈은 뭘 결정하죠? 최대나 최소를 결정한다. 오케이? 자, a 값이 양수면 최소값 4를 갖고 a가 음수면 최대값을 갖죠. 4를 갖는다. 자, 뭐 크게는 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도 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배운 일반형에서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말 그대로 a, b, c라는 그 개수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a의 역할이야. A의 역할이야. 위에서 동일하니까 그냥 동일하다고 그냥 쓸게요. 그냥 위에 거랑. 자, 그러면 이제 B의 역할은 누구와의 부호를 결정하죠? B의 역할은 뭡니까? 축의 위치를 결정해. 어떻게 결정하죠? 누구와의 비교를 하는 거지? A의 부호와 비교해서 같다면 여기, 다르다면 여기.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C의 역할은 뭡니까? 간단한 거. C 역할은 단순히 y절편이더라.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와의 관계, 즉 해의 관계인데 2차 함수
함수와 2차 방정식의 자, 말 그대로 지금 뭐 필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지문만 보세요. 자, 몇 번 내가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이었죠. 5단원에서 배웠던. 자, 요 놈을 이제 우리는 어떤 시선을 좀 바라본다? 요거를 뭘로 생각을 하지? 뭐?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 요 놈을 우리가 뭘로 보는 거죠? x축. 자, 그랬을 때 요 같다라는 말은 2차 함수하고 x축이 어떻게 된다?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우리가 요 놈이 어떻게든 해가 나왔어. 해가 나왔단 말이지. 자, 그 해는 누구와의 만나는 점? 다시 이 해라는 것은 그냥 얘를 단순히 1차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너희가 그냥 단순하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놈의 x값, 오케이? 그거를 너희가 해라고 했었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 넘어올 때 그 해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야?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해가 되는 거죠.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나는 점으로 우리는 재해석을 한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2차 함수에서 바라볼 때 이 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시면 돼. 자, 한마디로 좀 더 부가설을 하자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x 플러스 3 x 플러스 2가 돼서 x값이 3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했던 그 1차적인 문제에서 2차 함수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아, 얘가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그러한 두 점이 생기는데 그 두 점 중에서 하나를 마이너스 3, 하나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자 라는 거야. 알겠니? 단순한 수식 계산이 아니라 도형으로서 우리가 그 점을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해는 만나는 점이다. 누구와? x축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2차 함수와 x축과 위치 관계를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위치 관계. 자, 지금은 같이 동그라미 좀 치자고요. 위치 관계 동그라미. 3번에도 위치 관계 동그라미. 뭐 자지구레하는 잡소리는 좀 제외를 하면 얘들아, 위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너희와 내가 만나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잖아. 그치? 관계라는 것은 우선 만나냐 안 만나냐냐. 오케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물어보는 게 위치 관계인데, 됐습니까? 자, 그 위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판별식이더라. 오케이? 자, 조금만 과거로 가서 5단원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봤을 때 판별식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였어. 그치?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이랑 같을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를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었지?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다른 두 헙은 중근.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서로 다른 두 식은 얘는 중근. 서로 다른 두 헙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지금 있잖아. 요거는 지금 단순히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거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계속 접합시키려고 해? 함수 도형으로 좀 바라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게 해인데 두 식이 생겼다는 뜻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얘는 안 만난다. 자, 한 개에서 만난다는 표현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유식하게 좀 표현하자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된다? 접한다의 표현까지도 알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접하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하품했지. 뻥치지. 자, 오케이? 지금 판별식의 해석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내가 임의로 아래로 불러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x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 지금?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를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 d는 0이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은 0보다 작게 된다. 오케이? 얘가 심지어 뒤집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 x축과 만나는 게 두 점이구나. 한 점이구나. 안 만나니까 0보다 작구나. 오케이? 됐습니까? 어려운 거 절대 없어. 됐니? 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좀 확장적으로 좀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렇게 x축이라고 가져가면 요 직선 있지? 이것 또한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꼴리는 대로 얘를 좀 기울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러한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성립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그걸 좀 볼 건데 3번. 자, 이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치 관계 외에는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나도 동그라미 칠 거고 얘는 또한 만나냐 안 만나냐. 지금 여기는 좀 자세하게 좀 할 건데 봐라. 요렇게 생겨먹은 fx가 있고요.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 gx가 있다 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가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y는 fx고 얘 또한 y는 gx란 말이야. 함수 이런 뜻이거든. f 함수, g 함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지금 만나서 생기는 fx와 gx가 만나서 생기는 이 말이 저 말 아니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fx라고 하는 함수가 gx라고 하는 함수와는 어떻다? 만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몇 개? 두 개. 즉 얘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내가 한쪽을 다 넘겼을 때, 한쪽을 다 만들었을 때 얘가 f에 대한 2차식, f에 대한 1차식이니까 전체식은 f에 대한 2차식으로 는 0을 만들 수 있지. 그럼 판별식 쓸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여기는 좀 복잡한,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순간을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d는 0. 이렇게 되는 순간은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전혀 어려운 거 없어. 다시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다가 플러스를 더 입히는 거야. 판별식이라는 거는 어떤 두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냐, 또는 두 개냐, 접하냐, 안 만나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데, 나중에 도형의 방식으로 넘어가면 원의 방식 때는 내가 요거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냐면 판별식 써버리면 막 제곱, 어차피 그 식 자체가 제곱이 있는 식을 굳이 내가 또 제곱 할 필요성은 어려우니까 그냥 반지름과 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더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너희가 이 판별식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지금 배우는 요게 지금 다 다른 거야. 중학교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서울단 도시익은 중근 근이 없다라고 배웠다면, 방정식 때는 서울단 도시익은 중근 서울단 두 허근, 그리고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판별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위치관계를 따지려면. 근데 이 판별식은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만병통치약 정도까지는 또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위로 올라가시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판별식은 D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 그치?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한계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방정식도 배우냐면 9차 방정식, 4차, 5차, 6차 또는 4차 함수도 배워. 요따구로 생겨먹는 게 있어. 3차 함수도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함수는 어떻게 해? 근 3개 나온다는 거는 너희가 어떻게 알아? 지금 판별식은 두 개냐 한 개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판별식이라고 쓰는 것들은 내가 어떤 순간에서만 쓸 수 있다? 어떤 순간? 2차 식도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쌤! 2차 식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K값을 구할 때도 우리 판별식 썼잖아요 라고 하거든? 그럼 그 2차 식을 쌤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자, 2차 식이야. 2차 식은 는 0이 없는 거지, 그치? 자, 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뜻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내가 얘를 0을 줘버리면 중근이 나온다는 뜻이네, 그치? 그래서 얘를 뭘로 본다? 2차 방정식으로 잠깐 봤다가 잠깐 는 0을 썼다가 판별식을 써주고 지운다 에 포커스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2차 식일 때는 우리가 그러면 무난하게 쓸 수 있다.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식까지도 우리는 무난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거는 2차 식에서만 쓸 수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2차 함수 오늘 두 번째 시간 최소값 보겠습니다. 1번. 최대, 최소. 지금 설명한 거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뭐 원래 너희가 알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좀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라 가볍게 들으세요.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결정됐잖아, 그치? 자, A가 양수라면 A 역할이라는 게 형태를 결정하니까 어떤 형태죠? 아래로 블록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얘는 뭐는 존재하고 뭐는 존재하지 않아? 최대값이야. 얘보다 큰 건 반드시 얘가 존재하고 얘보다 큰 건 얘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최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자, 그럼 최소값은 존재하나요?
최소값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마련이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시를 그냥 하나 들어서 y는 3x-3의 제곱 플러스 4다 라고 했을 때 얘의 최소값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자,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4지, 그치?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단순히 최소값 4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풀링으로 써주시면은 더 좋아요. 풀링이라는 거는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x가 3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 이게 플레인이야. 오케이? 요게 플레인이다. 꼭 기억하세요. 서술형이라면은 최소값만 단원 쓰는 것보다도 무슨 값을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온다. 이런 것들 아직 쓰지 마. 그냥 뭐 보는 거야. 라디오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인 거를 제외하고 A가 음수다 라고 했을 때는 무슨 모양을 갖죠? 위로 블록이 이런 모양이고 얘는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거는 같지 않아? 최대값은 같되 최소값은 같지 않는다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플레임을 이것도 문제를 좀 쓰자.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플레임은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기 때문에 최대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거는 너희가 워낙 다 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닥 뭐 큰 위화감은 생기지 않지만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길 바래.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파트가 자, 너희는 제한된 범위 내에 동그라미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자, 너희의 가장 이해를 어지럽히는 제한된 범위라는 값이 너희가 좀 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단순히 A가 양수 아래로 불러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딱 제한된 범위를 줘버리면은 그 윗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 예를 그냥 들어드릴게요. A가 0보다 커.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뭐 2보다 작거나 같고 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y는 3에 그냥 x 플러스 플러스 의 제곱 플러스 4 자, 얘 아래로 블록인 거 맞지? 한번 그림 그려볼까? 아래로 블록이고 어떻게 돼? 축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3과 2야. 그러면 마이너스 3 쪽이 더 적게가 2쪽이 더 적게가? 마이너스 3이 두 칸만 가면 되고 얘는 세 칸 가야겠죠? 그래서 칸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낼게요. 좁고 많이 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다면 자, 내 눈에는 지금 흰색처럼 보이는 요 함수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얘는 실제로는 뭐만 있다? 뭐만 존재한다? 요것만 존재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끝나는 요렇게 요런 함수만 존재하는 거야. 그치? 자, 얘의 최소값은 자, 얘를 F로 봤을 때 몇을 넣는 게 최소값이죠?
마이너스 1을 넣는 값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2를 집어넣는 게 좀 더 멀리 갔으니까 멀리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자, A가 똑같이 하자. A가 양수고. 자, 이번에도 마이너스 3 X가 뭐 이번에도 그냥 2라고 할까?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함수 Y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러면 한번 그림 그려볼게. 얘 또한 이렇게 생겨먹은 아래로 부르기 함수에서 축이 얼마죠? 얘는 3이야. 자,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에 있어? 2니까 3을 포함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에서 2까지 x값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놈은 누구다? 여기밖에 없다. 그치?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점이죠. 그럼 여기서의 최대값은 그냥 속값부터 할게. 최소값은 f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3이냐 2냐인데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될 거고. 자,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지. 자,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어? 두 개의 차이점? 자, 좀만 정리 좀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 요인은 축이야, 축. 축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 봐라. 축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원래 너희 생각해봐.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느 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축의 방정식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이거 쓴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축만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까지 뭔가 집어넣으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 최대값, 그 축이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다면은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둘 중 하나는 보존이 된다. 보존이 된다. 축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보존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놈. 요놈을 결정하는 거는 너희가 둘 다 집어넣어봐도 되지만 이 축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고 얼마큼 떨어져 있냐, 즉 많이 떨어져 있는 x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2차 함수 특성상 좁게 가면 좁게 갈수록 그 변화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나는 놈과 축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 나는 놈을 선정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걸 좀 생각을 염두를 꼭 해줘라. 그냥 마구잡이로 마이너스 3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2도 집어넣어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네 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좀 해주길 바래. 자, 그리고 축이 제한된 범위 내에 바깥에 있을 때는 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최대 최소값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범위 약끝값이 정답이 되겠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중요해. 제한된 범위가 나왔는데 너희가 이걸 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망합니다. 무조건 축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중요해. 축의 위치. 여기니 제한된 범위가 나왔는데 축을 안 구한다? 너희 문제 풀고 있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볼 거야. 네. 알겠어? 제한된 범위에서는 축의 위치가 중요하다. 축이 제한된 범위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자, 3번이랑 4번은 그냥 예시를 통해서 너희가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기만 하면 되거든. 3번은 완전 제로식이야. 완전
그냥 예시를 하나 들까요? 뭐지? 거기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 그냥 내가 쓴 거 써.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0 이라고 하는 2차 식이 있어 얘들아. 근데 이거 값에 뭘 구하고 싶냐면 최소값을 구해야 돼. 최소값. 어이 뭔 뜬금없는 소리지? 자 그래서 x값이 뭐 변화무쌍하게 뭐 증가하면 어떤 값을 뭐 넣게 되고 y값 뭐 넣게 되면 얘가 뭐 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이 무조건 최소로 이 정도 값은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자 따라오시면 요 x라고 하는 부분, 요 y라고 하는 부분을 묶어서 한번 보자고요. x 제곱 플러스 2x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인데 우리 여기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지?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뒤에는 뭘 넣어주면 되죠? 플러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식이 되어버려.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꼴을 우리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x는 내가 넣을 값이 뭐야? 실수 값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얘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놈들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답을 쓸 건데 얘 또한 풀네임으로 좀 써보자면 x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고 y가 2일 때 최소값 5를 갖는다. 이렇게 해주면 돼. 뭐 어려운 거 있나요? x는 x끼리 묶고 y는 y끼리 묶어서 완전태우식 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네 번째. 자, 1차 식이 주어졌어. 조건으로 주어지고 조건을 주어졌을 때 최대치수를 구한다. 자,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 건데 거기 좀 볼게요. y는 x-3이고 이러한 조건에서 이거일 때 x제곱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최소값. 자, 당연히 우리는 뭘 하면 돼? 요 놈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데? 요 놈이 들어가면 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할 거다.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x가 생기면서 보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얼마나 더 필요해? 플러스 1이라는 게 더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결정을 지으면 아이고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단 말이지. 뭐야? 풀리면 써볼까? 어떻게 돼?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대 최소? 최소가 7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 최소값 문제밖에 없나요?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존재한다면은 계속 뭔가 빼야 되는 숫자가 되는 거야. 점점 감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다? 최대값이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도 쓰고 마무리를
피날레를 장식할게. 마지막 거를.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3번과 4번은 결국에 내가 뭘 가지고 푸는 거야? 그렇지. 완전 제곱식에서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 그것만을 순수하게 이용한 문제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 또한 어렵지는 않을 거고, 뭐? 준이가 지금 지우개 언제 종치냐고? 대결로. 지우개를 베낀다고? 네. 무슨 말이야? 이거 자, 지금 하는 내용이 굉장히 쓰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 거기 지금 최대한 이제 다 써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난 쓸게. 그러면서 같이 좀, 이거 같이 써도 돼. 자, 5번.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 최소의 문제인데, 속도는 좀 줄여가면서, 완전 좀 하면서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자,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왔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좀 약간 봤을 때 지금 y가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4차 함수. 왜 4차 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심지어 3차 함수도 안 배웠는데 무슨 4차 함수야. 그치? 그거는 무조건 얘는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자, 나는 지금 미리 거두절미 하고 얘기를 할 건데 얘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인 얘를 조지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바꿔볼게. 얘가 풀이하는 여기 굉장히 많을 거니까 이쪽으로 할게. 얘가 y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 놈을 t로 취하는 거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앞에 거두점이라고 하면서 저거 바꿔야 된다고 했냐면, 자, 얘는 뭐에 대한 4차 함수? x에 대한 4차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가 맞는 거야. 근데 얘는 y는 뭐에 대한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면 t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t에 대한 범위가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너희가 치환을 했어. 그러면 그 전에 치환을 한 다음에 요 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걸 못 바꿔서 너희가 죄다 틀려버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할 거지. 자, 얘를 t로 취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t는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쓸 수 있겠네. 그치? 자, 집중해야 돼. 자, 여기까지만 쓰고 펜 내려놓고 좀 보세요. 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들어. 자, 요 놈은 내가 치환하기 위해서 t로 바꿨어. 그러면 너희가 다시 한번 봐봐. 얘는 x하고 t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해도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우리가 t 값을 범위로 주어주려면 x가 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2 뭐 해서 이제 0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t는 0인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t는 0인 거야. 그냥 이 x 값에 무슨 값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랑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문제.
여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 식 자체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지, 그치? 자, 이 소리는 뭘까? 이 소리가 뭐지? 자, 플레임을 써보자. 플레임.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지는데 누구의 최소값이야? T. 됐지? 그러면 이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0,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가질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함수를 좀 볼 건데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여기가 무조건 축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얘는 x에 대한 범위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 x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다. 오케이, 됐어. 마이너스 2가 있고 1은 좀 멀리 있네.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갖고 언제 최대값을 가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고 누구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러면 그 t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고 얘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네. t의 범위 구한 거 맞아? t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는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4, 3이 됐고요. 아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이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오케이? 자,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쓴다? t에 대한 범위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제 t값 범위를 구했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t는 t에 대한 함수 맞고 t에 대한 범위가 나왔으니까 다시 제한된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t 플러스 1의 제곱, 즉 플러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준 거니까 얘 넘어가고 얘를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자, 그러면 이 t값은 그림을 또 그려보면 아래로 보면서 축은 마이너스 1이고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포함해서 3까지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최대값은 최대값은 3을 넣었을 때지 3 집어넣으면서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12가 되고 최소값은 최소값 마이너스 1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가까스로 포함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끝난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거를 전개하는 미친 짓은 하지 말자. 자, 공통된 부분을 골라서 잡아주고 걔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문제 과정. 이만큼이 첫 번째 과정. t값 구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과제로 넘어와서 조지는 문제.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거야. 너희가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치환되는 그 범위라는 값이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 규칙성이 바뀌는 거야. 규칙성이. 자, 나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a라고 바꿨어. 이거는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그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아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x 집어넣어주면은 x는 0이고 마이너스 4겠네. 그치? 치환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얘가 답이 아니라고. 오케이? 즉 내가 문자를 치환하고 치환해서 답이 나온 거는 다시 되돌리고 되돌려서 돌아가는 건데 마찬가지야. 얘를 치환했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것도 같이 와야 된다는 뜻이야. 응? 얘만 오는 게 아니라 얘를 관장하고 있었던 그 범위값도 똑같이 t에 대해서 범위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t에 대해서 범위를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자, 이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얘가 가해 조건에 의해서 대칭축이 x가 2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너희가 밑에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얘가 x가 2인 거야, 그치?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끼리 곱이 마이너스 15라고 했거든? 그럼 뭐 요 두 점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건데 살짝 이렇게 생각해볼까? 자, 대칭축으로부터 양간에 있는 요 끝점은 거리가 어떨까요? 같다고 해도 돼? 그럼 나는 요 놈을 단순히 A를 잡아버리면 요 점은 내가 어떤 점이라고 내가 표시를 할 수 있어? 어느 점으로부터 얼마큼 빠졌지? 2라고 하는 점에서 A만큼 빠진 거죠. 2-A라고 하는 X좌표가 되는 거고 얘는 2 플러스 A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야. 뭐라? 그러면 이제 그림이 술술술술 풀리게 되겠네. 자, 문제는 X 2-A와 2 플러스 A를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된다 했으니까 4-A의 제곱은 마이너스 15고요. A 제곱은 19가 되고 A 값은 단순 루트 19가 되는 거죠. 왜? A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난 하나의 알파 값을 2 마이너스 루트 19라고 둘 거고 요 놈을 알파라고 둘 거고 이렇게 둘 거고 요걸 베타라고 잡았을 때 2 플러스 루트 19라고 그냥 줄 거야. 그 근의 형태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좀 보자. 문제는 내가 뭐 완벽하게 다 안 써가지고 fx가 0을 만족하는 게 가와 나를 만족한다 해서 지금 내가 이거 구한 거거든? 즉 무슨 말이야? 이 fx에다가 알파라고 하는 2 마이너스 루트 19라는 걸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2 플러스 루트 19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3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3x가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지만 이 f에서는 0이 되는 거야. 3x가 전체가 알파가 돼야지 0이 되는 거지. 이 3x가 자체가 베타가 돼야지 0이 되는 거지. 이런 거잖아. 여기 이렇게 알파가 들어가야지 f 알파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즉 x라고 하는 것은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3분의 알파라는 게 2 마이너스 루트 19고 3분의 2 플러스 루트 19고 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n, 곱이 n 합이 m, 곱이 n이다. 합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가 3분의 4 곱하면 9분의 마이너스 15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4에서 얘를 뺐으니까 3분의 9죠. 답은 3 이렇게 되겠다. 자, 얘들아 지금 잠깐 넘기지 말고 이 문제 꼭 기억해봐.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2차 함수의 특성을 모조리 다 알고 꿰차고 있다면은 그 어떠한 풀이든 다 상관없어. 내가 왜 그 뭐지? 76번 풀어보라고 했냐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3,0이나 2,0이라고 하는 게 해라고 했으니까 왜? X축과 Y축 그 2차 함수 만나는 게 해니까 3과 2는 해니까 우리는 x-3, x-2가 즉 fx가 되는 거고 이거 전개해서 -5가 마이너스의 그 2a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했을 거고 또는 어떤 친구는 3 집어넣고 2 집어넣었을 거야. 3 집어넣고 2 집어넣었다. 또 어떤 친구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다방면으로 너희가 좀 봐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 얘는 축만 너희가 결정됐다면은 여기가 똑같은 거리로 갈 거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보고 나는 손 뗄게요. 73번 이거 재밌는 문제.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미치겠다. 자, 374번은 조건을 너희가 완벽하게 알아야 돼. 얘가 어떤 함수인지. 과연 f2-x랑 f2+x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이 이차함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았다. 손. 너희가 아직 이차함수랑 친해지지 않아서 그래. 자, 봐봐. 얘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파악한 사람. 2에다가 x를 더해도 2에다가 x를 빼도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즉 2라고 하는 거에서 x만큼 빼고 x만큼 더해도 똑같은 값을 가진다.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로의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하나가 5라면 나는 이 점도 구할 수 있죠. 왜? 얼마큼 떨어졌어? 그러면 3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즉 우리가 요 x축과 만나는 요 두 놈은 또 뭐라고 했지? 방정식에서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쓰면 되나? y의 x제곱의 궤도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 너희가 이거를 x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를 위에다가 집어넣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같다라고 해버리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근데 요게 의미하고자 하는 걸 좀 잘 파악했다면 괜찮은 것 같아. 네.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지, 그치? 어떤 하나의 기준점에서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해도 그 값이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거다. 대칭축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74번이랑 73번은 T자 표시해서 나중에 5단 노트 할 때 개념 위에 쓰는 거랑 뭐 이런 것들 다 좀 적어주셔서 완벽하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진짜 딱 정말 이래. 왜? 정말 딱 이래. 너희가 이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쉽게 보자면 얘들아 잘 봐봐. 내가 너희한테 좀 약간 부탁하고 싶은 게 뭐야? 이번 숙제가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좀 지금처럼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뒷부분은 기초 파트까지 있단 말이야. 거기는 되게 쉬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 가지고 하는 것들 있지. 지금 내가 아까도 풀었지만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풀었다면은 한 번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너희 개개인의 자유. 그냥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강요를 했으면 좀 강요할까? 자, 근데 이런 거 보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여기 있어. 얘들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하겠지. 응. 이렇게 하겠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건 어차피 대중적인 방법이고. 자, 얘가 이 속을 지하면 돼요. 돼요?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난 점이 무슨 점과 무슨 점이야? 마이너스 4, 그리고 2, 그치? 자, 근데 요 점과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요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라는 거는 어디 위에 존재하기 마련이지? 축이라고 하는 거에 위치에 있기 마련이야. 그치? 그러면 이 축만 내가 결정하고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집어넣어서 보여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지만 나오는 답이 있어. 지금 내가 미지수가 많이 알려줬잖아. 미지수 줘버리면 어떡할 건데? 만약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모색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상황을 따라서 좀 바꿔서 해야 되는 것들은 너희 경험치인데 지금 기초 유형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얼마인데? 6인데 절반은 3이죠? 2에서 3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에서 1 되니까 마이너스 9.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단어마다 또 되게 차이가 있는데 1단원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풀어봤던 그 두 문제 있지. 1단원의 느낌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해. 진짜 너무나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너희가 막 헤엄치다가 그 속에 못 빠져들면은 한없이 헤매게 돼. 느껴봤잖아. x랑 y를 잘못 떠버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딱 x를 이렇게만 뒀을 때는 뭐 조금 고민 좀 하니까 수루수루 이렇게 뭐 풀리는 거. 그러니까 1단원의 같은 느낌은 되게 정형화가 돼 있어가지고 너희가 그 속에 발이 퐁당 빠지지 않는 이상 답을 풀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요.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을 넘어가면서 풀이 과정은 굉장히 다산다반한 질문이에요.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풀이가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뭐 비슷할지 몰라도 누구는 판별식을 풀고 누구는 뭐 다른 걸로 풀고 다른 거 풀고 그래도 그 길을 하나로 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 너희가 다 겪어보기는 힘드니까 지금 조금씩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래요. 특히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나중에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요 사각형의 둘레 값을 구해달래. 둘레의 최대값. 둘레의 최대값. 자, 보통 이렇게 기하적인 문제들은 너희가 여기 함수값 위인 요 두 점을 정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 자, 이 점을 너희가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지. 뭐 흔히들 이렇게 두겠죠. a, b라고 두면 쌤한테 겁나 욕 처먹으니까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이 쌤 잘했죠.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자, 그래도 그거는 못한 거야. 자, 요 길이는 뭐 너였다고 했다 쳐. 근데 요거의 길이가 a죠. 그럼 너희가 다시 이거의 길이를 구해서 빼줘야 되거든. 자, 이거의 풀이가 가장 간단한 것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축입니다. 축으로부터 이 거리는 어때? 같지? 그럼 내가 여기를 a로 잡아버리면 얘는 이거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그치? 자, 그럼 얘는 축이 3이거든? 그러면 3 플러스 a 콤마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3 없어지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가로의 길이 얼마? 2a. 세로의 길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그거의 합의 2배.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래서 최대값 구해주시는 방법. 자,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어도 뭐 될까? 나 같으면 또 이렇게 봐야겠어. 어차피 축구하는 문제잖아. 얘가 0이랑 마이너스 6이잖아요. 0이랑 6이잖아. 여기는 0이고 여기는 6이니까 여기 가운데 3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 아니면 이거 그냥 해도 돼. 자, 오늘 배운 게 2차 함수의 지금 개념 설명 마지막이고 지금 두 차례에 거쳐서 지금 오늘 숙제가 나간 거 다음 시간에 풀 숙제까지 해서 2차 함수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2차 함수는 내가 정말 강조하고도 난 부족한 진짜 단어야. 너희 이거 따지고 보면은 고1 때 이후로는 좀 배우는 게 좀 드물어. 올라갈수록 새로운 함수를 더 배우는데 그 모든 함수의 기초가 되는 게 이 최대차수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꼴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인다는 안 보이지만 보인다는 또 보이거든. 간혹히 막 섭섭하지 않게끔 나와. 막 삼각함수 배우다가도 2차 함수는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서섭지 않게 나오니까 요거는 지금 너희가 닮은 배우듯이 뭐 갑자기 퉁퉁퉁퉁 나오듯이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된다. 기초 중에 기초 함수다. 1차 함수가 아니야. 기초 곡선이야.
곡선 함수가 있고 직선 함수가 있거든. 곡선 함수가 이제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사인 함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직선의 방향식은 오로지 따로 포커스를 잡는 편이라 곡선의 함수에서는 얘가 기초적인 함수 중에 함수입니다.